ETF를 들여다보는 시간 ETF 줌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커버드콜 ETF, 전 연령층의 인컴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작년부터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초 자산의 특징과 투자 전략에 따라 좀 더 유리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자산운용의 ETF 상품 마케팅실 이수진 실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자산운용에서 ETF 상품 마케팅실을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가 벌써 44개라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버드콜 상품이 상장된 이후에 2022년부터 좀 더 진화된 버전의 커버드콜 상품들이 상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초자산이 미국 테크 주식이나 또 미국의 장기국채 관련 커버드콜들이 좀 많이 상장을 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고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도표를 보시면 이 커버드콜 상품의 상품수, 순자산이 벌써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커버드콜 전략 상품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후 투자자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좀 많이 확장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된 버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기초 자산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결국에 이제 커버드콜이라는 상품 자체가 기초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관련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어떻게 매도하느냐, 그리고 매도를 어떤 주기로 하느냐, 매도 비중은 어떠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커버드콜 상품과 지금의 어떤 커버드콜의 변천사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를 해와 봤는데요. 일단은 예전에 상장됐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콜옵션을 전부 매도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상단이 막혀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본격적으로 상장을 했던 타겟 커버드콜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한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콜옵션 매도 비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참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년 말 정도에 상장을 한 고정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매도 비중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대한 참여 부분 역시 고정적으로 뭐 70%면 70%, 90%면 90%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커버드콜 상품이라도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타겟 커버드 콜이냐 고정 커버드 콜이냐 이런 부분들을 기초자산의 특징과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장 국면에 따라서 커버드 콜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국면을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으로 비교를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평이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시장이 하락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을 하던 뭐 프리미엄이 높아지던 낮아지던 동일한 비중으로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에는 고정적인 비중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기대되는 그런 기초자산에 투자를 하실 때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을 하셔서 시장 참여와 프리미엄까지 추구하실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반대로 타겟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흐름에 대한 참여율 자체가 좀 상이
유리한 그런 차별점이 있고요.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어떤 시장 상황에서든 목표한 분배금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분배금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 커버드 콜 같은 상품 경우에는 기초자산이 좀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좀 단일 개별 종목으로 인해서 좀 예측하기 쉬운 그런 기초자산일 경우에는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을 활용을 해보시면 오히려 좀 유리한 그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초자산이 있을까요?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배당 성장주라든지 미국의 어떤 혁신을 대표하는 기술주 대표 100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AI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밸류체인 기업 15개에 투자하는 기초자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장기 우상향이 기대되는 기초자산의 경우에는 고정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선택지가 돼서 90% 수준 기초자산의 흐름에 참여를 하고 그런 상품이 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이 변동성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해서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조금 크지만 예측 가능한 분배금을 방점을 두시는 분들은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을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인컴을 추구하면서 변동성을 완충하느냐 아니면 장기 우상향이 기대되는 기초자산의 상승 흐름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느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기초 자산의 특징에 따라서 뭐 고정 커버드 콜이냐 타겟 커버드 콜이냐를 잘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걸 들어보니까 기초 자산이 전부 미국 주식인 것 같거든요. 뭐 다른 건 없을까요? 저희가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을 이번에 신규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9월 2일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주주가치 환원 관점에서 안정적인 가치주 흐름과 투자자분들께서 장기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초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정 커버드 콜 전략으로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30% 수준 정도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주가 흐름에 70% 정도 참여를 하고 목표 프리미엄까지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하게 되었고요. 타겟 커버드 콜 같은 상품은 저희가 차이나 테크 탑 10을 기초자산으로 이번에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존에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중국 증시 관련 커버드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딥시크 이후에 중국의 어떤 AI 생태계가 급성장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 지원에 기대되지만 변동성이 조금 우려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차이나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콜 상품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중에 상품이 워낙 많으니까 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길라잡이가 된 것 같아요. 라이즈 코리아 밸류업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그리고 라이즈 차이나 테크 탑 1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까지 잘 되리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